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를 했던 많은 나라 중에 한 10년이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나라 중에 말레이시아에서도 특히 이제 그 콘도, 저희가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죠. 콘도,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뭐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말레이시아는 또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많이 진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가실 기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사실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봤던 많은 분들 중에 은퇴 후에 말레이시아 뭐 쿠알라룸푸르나 뭐 코타키나발루 또는 페낭, 조호바루 같은 곳에 와서 정착을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한국이나 일본에서 실버 세대의 은퇴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는 또 그들만의 특화된 어떤 콘도 같은 것들도 지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레이시아 콘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가족과 같이 나가서 지냈었어요. 한 2년 반 정도를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했었고, 말레이시아 처음에 나갔을 때 이제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찾죠. 부동산을 세 군데 정도 먼저 연락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세 곳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한 사람을 골라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타벅스에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었습니다. 이름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가 있고 차이니즈 말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혼혈이었어요. 예. 얼굴로 봤을 때는 말레이인데 중국어를 쓸 수 있는 말레이시아 친구였고, 뭐 영어도 상당히 잘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10개 정도의 집을 그때 봤었습니다. 10개 정도의 집을 이틀에 걸쳐서 봤었고, 그 중에서 한 곳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곳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사진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이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콘도 내의 이제 사진입니다. 이 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베이스워터라고 하는 콘도였는데요. 예, 위치는 페낭입니다. 페낭섬에 있는 곳이었고, 이 콘도 바로 앞에 이제 이게이트라고 하는 상가 건물이 있고, 그 상가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저희가 아파트를 고르거나 뭐 집을 고를 때도 스타벅스 상권이 있는 곳을 저희가 스타벅스 역세권이라고 부르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콘도를 고를 때도 저희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것이 이제 스타벅스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냐, 또는 말레이시아는 저희로 치면 이마트라고 부르는 할인마트, 큰 쇼핑몰이 이제 테스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스코가 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데, 또 제가 골랐던 이 베이스워터 콘도가 바로 테스코에서 딱 입구에서 50m 거리였어요. 예, 걸어서 한 2-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곳을 골라서 갔던 것이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평수는 한 30평에서 한 32평 정도, 그리고 보통 방은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 아파트에 비해서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벽지를 발라서 마감을 해놓거나 인테리어를 한 곳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페인트 칠로 벽을 마감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보통 타일이나 또는 좀 비싼 곳은 대리석을 깝니다. 아마 렌탈료가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 제가 봤던 그 당시에 봤던 아파트, 그게 이제 한 9년 전입니다. 9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매월 좀 싼 곳은 매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원에서 50만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65만원에서 75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골랐던 곳은 한 달에 90만원짜리 콘도였고요. 월세가 90만원이었고, 처음에 디파짓으로 거는 돈이 이제 한 달치를 선불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사를 나올 때 그 걸었던 디파짓을 마지막 달 월세로 가름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만약에 파손이 일어난다고 하면 제가 첫 달에 걸었던 디파짓에서 금액이 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사시사철 여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 싶은 콘도는 어느 정도면은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이. 하지만 이제 좋은 콘도는 야외 수영장이 좀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조금 한 4-50만원짜리 콘도에도 야외 수영장이 있긴 하지만 좀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된다.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콘도에 자체적으로 짐이나 아니면은 뭐 탁구 같은 거를 쉴 수 있는 그런 헬스 시설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임 같은 거를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웃 주민들하고 함께 파티를 즐기거나 아니면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콘도에는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있었고요. 보통 한 100m 정도 되는 레일 길이의 수영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탁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2층에 헬스짐이 있었고, 그리고 1층에는 또 앉아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커피를 팔진 않지만 앉아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농구장과 테니스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정도의 퍼실리티를 이제 살려면은 보통 저희가 한 90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은 살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콘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콘도 중에 한 곳은 200평이 넘는 콘도였어요. 200평이 넘는다는 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데에만 한 1분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넓었던 콘도인데, 이거 평수 큰 데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냐면,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에서 이제 그 방학 때 잠깐 영어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콘도를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렌탈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데가 방이 5개, 6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만 이제 영어 공부를 한 2-3달 동안 말레이시아로 하러 오는 경우에 그렇게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큰 콘도를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콘도 한 20층에서 25층 정도 되는 콘도들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콘도는 한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콘도를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콘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한국 자본이 들어가서 이제 건설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일본 건설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서 자신들만의 실버타운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한국 중견 건설 회사들이 이제 그런 사업 모델들을 배워서 똑같은 콘도를 지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한국 건설 회사가 지은 콘도는 조금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오피스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구조나 배치도 같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치도로 많이 짜놓는 곳이 많고, 아무래도 그런 곳은 또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근무를 하러 잠시 살러 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사실 그 말레이시아의 콘도는 사시사철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끔 어떤 경우는 거실에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방마다는 방 위에는 큰 블레이드가 달려 있는 선풍기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 선풍기를 켜놓고 밑에서 자고 있으면은 시선이 천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블레이드가 계속 돌고 있으면은 저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약간의 걱정? 겁이 나서 쉽게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블레이드를 사실 거의 못 썼어요. 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블레이드가 돌고 있으면은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해서 잘 안 쓰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블레이드를 꺼놓고는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바퀴벌레는 조금씩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지은 콘도에도 새끼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 나온다고 들었었어요. 같이 살았던 지인들로부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동남아시아에 살려면은 바퀴벌레랑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지냈던 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말레이시아에 나중에 근무를 가시게 되거나, 혹시나 한번 나는 말레이시아 가서 뭔가 해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한 달 정도 살아보기를 생각을 하실 때 콘도 가격이 이 정도가 되고 시설이 이 정도 시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좀 금액 같은 것을 산정하실 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자, 오늘 말레이시아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